미국 육군이 자주포의 사거리를 크게 늘리는 시험을 하면서 자주포의 사거리 한계가 얼마나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이 보유한 견인포든 자주포든 대부분 사거리가 30km에 이르는데 미국이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130km로 늘리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거리 도약이 이루어질지가 방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 사거리 70에서 130km 차기 자주포 개발 중. 미국 국방부와 디펜스 블로그 등 방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군은 시대에 뒤진 M109 팔라딘 자주포의 사정거리를 크게 늘린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다. XM907 자주포가 그것이다. 이 자주포는 구경은 155mm이지만 포의 길이가 포구경의 58배인 58구경장의 장포신포를 채택한 곡사포다. 우리말로는 사거리 연장야포, 영어로는 ERCA라는 차기 자주포다. 게다가 최신형 포탄 XN113 램제탄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미국군은 유효 사정거리를 70km로 늘리고 신형 포탄을 이용해 최대 사정거리를 130km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0km는 한국 육군이 보유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거리 80km에 근접하는 거리다.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해 발사 속도도 높인다.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한 포격 시험 동영상이 이미 공개됐다. 시험에서 이 포는 62km밖에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2차 대전 당시 무수히 많은 포탄을 쏘아댄 미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주로 공중전역을 잉여하다 보니 자주포 개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사이 러시아와 중국은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자주포 개발과 사거리 연장에 심려를 기울였다. 미국군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자주포 ES-35 코알리치아와 동일한 사거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 ES-35 사거리 70km, ES-35는 구경 152mm 자주포다. T-72, T-90 탱크 차제에다 포를 얹힌 것이다. 2015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분당 최대 1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첨단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사격을 앞두고 장전해야 하는 장력의 양을 자동으로 설정하며 복수의 포탄을 발사할 때는 각 포탄의 비행 궤적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은 3명이다. 무게는 55톤으로 꽤 무겁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항속 거리는 500km이다. 적포병이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타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술탄도 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긴 리치를 가진 자주포다. 독일 PZH 사거리 56km. 서방이 배치한 최고의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이 꼽힌다. 무게 55.3톤, 길이 11.7m, 너비 3.6m, 높이 3.1m의 거구를 자랑한다. 천마력 엔진 덕분에 도로를 최고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다. 사거리는 일반탄이 30km, 사거리 연장탄은 40km다. 더욱이 PZH-2000은 3발의 탄을 8.4초 만에 발사할 수 있고 지속 사격으로 20발의 탄을 1분 47초 만에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어 60발의 탄약과 288개의 장력을 단 10분 50초 만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흠이라면 고성능인 탓에 가격이 비싼 것이다. 그래서 도입 대수가 적다. 독일이 153문, 이탈리아가 709문, 네덜란드가 39문, 그리스가 24문이다. 한국 K9 썬더 40km. 우리나라가 개발한 명품 자주포는 PZH에 비견되는 사거리를 가진 자주포로 자주 거론된다.
52구경장의 포신의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40km 이상에 이른다. 자주포 발사는 좌표를 확인한 뒤 화포 방향을 표적으로 돌리고 포탄을 장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작업에 통상 5에서 10분 이상 걸리지만 K9 자주포는 이를 자동화해 발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15초 이내 3발을 연속 발사해 3발의 포탄이 하나의 표적에 동시에 꽂히도록 한 TOT 능력은 독보적이다. 1분에 6발을 쏠 수 있다. 또 10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67km를 넘어 빠른 시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군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도 특장점이다. 북한의 대구경 자주포 사거리도 만만치 않게 길다.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사거리는 54km로 알려져 있다. 미국군 차기 자주포 XM1299의 괴력 130km 목표. 최근 시험에서 65km 달성, 팔라딘 30km, K9 40km 사거리 능가. 미국 육군이 사거리가 훨씬 긴 차기 자자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시험에서 65km 떨어진 표적 타격에 성공했다고 한다. 현용 자주포에 비해 거의 2배 거리다. 미국은 사거리 연장야포라는 이름의 차기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가 최대 130km에 이르는 슈퍼건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전장 중심 깊숙이 있는 표적을 공격 헬기나 무장 드론을 보내지 않고 야포로서 제압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미국 국방부와 디펜스원 등 방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군은 최근 아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차세대 자주포 XM1299 발시 시험을 했다. 구경은 기존 팔라딘, 자주포와 같은 155mm이지만 포신의 길이가 포구경의 39배인 39구경장이 아닌 58배인 58구경장의 장포신을 채택했다. 이 곡사포는 최근 시험에서 고성능 폭약인 초장약을 사용해 2가지 포탄을 약 65km 날렸다. 하나는 장거리 정밀 포탄인 엑스칼리버이고 다른 하나는 로켓 추진탄 XM1113이었다. 엑스칼리버탄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것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포탄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생산한 XM1113 로켓 추진탄은 냉전시대 산물인 M549를 대체했다. 두 포탄 모두 초장약을 사용해 65km 이상을 날아갔다. 시험 관계자는 엑스칼리버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고 XM1113은 정밀성이 아니라 장거리 사격을 시험했다고 전했다. 미국군은 XM1299 18문을 방산업체 BAE에 주문했다. 납품 시기는 2023년이다. 작전 부대가 세곡사포를 직접 테스트하고 4단 수준에서 지원화력을 쏜다는 작전 개념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군은 아울러 탄두에 램제트 추진 장치를 장착한 램제트탄 사용도 검토 중이다. 미국군 미래사령부 장거리 정밀 화력팀 존 레퍼티 주니어 준장은 이 화포는 20에서 60km밖에 표적을 공격하는 새로운 방법을 약속한다면서 사령관이 다르게 공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전장 중심 깊이 있는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헬리콥터나 무장 드론을 보내는 게 아닌 다른 무기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초장거리 자주포 개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바로 자동 장전 장치다. 분당 6에서 8발을 지속해서 발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동 장전 장치는 필수다. 미국 군전투능력 개발 사령부는 지난해 12월 9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거리를 38km에서 70km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발사 속도를 3배로 늘리고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대전 당시 무수히 많은 포탄을 쏘아댄 미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주로 공중전력을 이용하다 보니 자주포 개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사이 러시아와 중국은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자주포 개발과 사거리 연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자주포 ES-35 코알리치아는 분당 최대 1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본과 연구 개발 능력을 감안하면 BAE가 18문을 납품할 3년 뒤인 2023년께면 미국군의 장사정 자주포도 러시아와 중국을 상당히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군이 사거리가 훨씬 긴 차기 자자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시험에서 65km 떨어진 표적 타격에 성공했다고 한다. 현용 자주포에 비해 거의 2배 거리다. 미국은 사거리 연장야포라는 이름의 차기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가 최대 130km에 이르는 슈퍼건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8일 미국 국방부와 디펜스원 등 방산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군은 최근 아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차세대 자주포 XM1299 발시 시험을 했다. 구경은 155mm이지만 포신의 길이가 포구경의 58배인 58구경장의 장포신을 채택했다. 이 곡사포는 최근 시험에서 고성능 폭약인 초장약을 사용해 두 가지 포탄을 약 65km 날렸다. 하나는 장거리 정밀 포탄인 엑스칼리버이고 다른 하나는 로켓 추진탄 XM1113이었다. 시험 관계자는 엑스칼리버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고 XM1113은 정밀성이 아니라 장거리 사격을 시험했다고 전했다. 미국군은 XM1299 18문을 방산업체 BAE에 주문했다. 작전 부대가 세곡사포를 직접 테스트하고 4단 수준에서 지원화력을 손다는 작전 개념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군은 아울러 탄두에 램제트 추진 장치를 장착한 램제트탄 사용도 검토 중이다. 미국군 미래사령부 장거리 정밀 화력팀 존 레퍼티 주니어 준장은 이 화포는 20에서 60km밖에 표적을 공격하는 새로운 방법을 약속한다면서 사령관이 다르게 공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전장 중심 깊이 있는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헬리콥터나 무장 드론을 보내는 게 아닌 다른 무기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초장거리 자주포 개발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바로 자동장전장치다. 분당 6에서 8발을 지속해서 발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동장전장치는 필수다. 미국 군전투능력개발사령부는 지난해 12월 9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거리를 38km에서 70km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발사 속도를 3배로 늘리고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대전 당시 무수히 많은 포탄을 쏘아댄 미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주로 공중전력을 이용하다 보니 자주포 개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사이 러시아와 중국은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자주포 개발과 사거리 연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자주포 ES-35 코알리치아는 분당 최대 1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A 레이더 C제품의 성공적인 출고를 기념하고 개발 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출고되는 AESA 레이더는 지난 1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전투기용 레이더로 KF-X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이다. 특히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며 안테나 장치, 송수신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다. 한때 해외의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과 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 장치인 하드웨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하여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KEFX에 탑재할 AESA 레이더 C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호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외에서도 이전을 꺼려하는 AESA 레이더 기술을 피땀 흘린 노력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AESA 레이더가 KEFX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도 오늘 AESA 레이더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KEFX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개발자 모두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출고되는 AESA 레이더 C 제품은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인도할 예정이며 KEFX에 탑재하여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EFX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 ARQ200K 전자전 보드는 KEF-16D 전투기뿐만 아니라 KEFX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채용되었다. KEFX 전투기용의 ARQ200K는 기존의 ARQ200K 보드와 달리 외장형 보드가 아닌 내장형 전자전 체계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RQ200K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KEFX 전투기의 내부에 내장될 예정이다. ARQ200K의 장점 중 출력이 높고 송출 안테나 이득이 크다는 점은 KEFX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중시되고 있다. 공군이 KEFX의 높은 출력의 전자 교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EFX 모형 형상들을 살펴보면 F-15K의 전자전 장비인 ARQ-135M ICS의 후방 안테나를 연상시키는 대형 전자전 ECM 안테나가 KEFX 전투기의 후방에 설치될 것을 알 수 있다. KEFX는 피탐지율이 낮은 항공기로 설계되고 있다. 낮은 피탐지율과 전자전 체계의 높은 파워 덴서티가 조합되어 비교적 근거리에서도 정리도와 RF 시커의 KEFX에 대한 SNR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즉, 피탐지율이 낮은 KEFX 전투기의 높은 출력의 전자전 교란 체계가 통합되면서 KEFX 전투기의 생존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기존 ARQ200K 보드는 후방석으로 인하여 ASPJ 전자전 제모의 LRU들을 항공기 내부에 수용할 수 없는 KF-16D 전투기 복자형의 외장형 전자전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ASPJ와 ARQ200K 보드는 조종사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양자를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ASPJ 장비는 내장형이기 때문에 항력 증가가 없고 연료 탱크가 탑재되는 기체 아래의 센터라인을 차지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ARQ200K 포즈는 ASPJ 내장형보다 출력이 더욱 크고 안테나가 더욱 대형이기 때문에 동일단 전술 상황에서 동일단 교란 표적에 대한 번스로 레인지를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욱 용이하다. ARQ200K 보드의 또 다른 강점은 위상대조 방위 탐지 알고리즘과 고지형성 교란 신호 송출, IPRF 펄스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 보유, 다중빔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기민한 조향 제어 등이다. IPRF 펄스 도플러 레이더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짧은 PRD 안에서 펄스 도플러 레이더가 주파수 변조 기저 대역 신호를 사용한 변조를 밀도 높고 기민하게 사용하는 것과 반송파 자체의 기민한 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 배열 안테나인 로트만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선택된 주파수와 각 어레이 포트의 신호 입력 시점에 따라서 각 어레이 포트의 위상이 다르고 펜슬빔 조향각이 같다는 점을 사용하여 다중빔의 신속한 조향과 주파수 변조, 도약을 활용한 다수 교란 표적 대응은 ARQ200K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교란 신호 조향 기술은 해군 함정의 주력 전자전 체계인 SLQ-200K 소나타 시스템에도 적용되었다. RF-16 정찰기용의 LRD-300K 포드에도 도입된 다수 위상 채널 수신과 위상 대조방탐 기법이 도입되어 교란 표적의 정밀한 방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위상 배열 신호 조향 기법과 연계하여 다수의 교란 표적의 3차원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측정된 방위로 신속한 교란 기법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KF-X는 미디엄엔드 전투기.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 거론된 바 있는 KF-X는 북한 상대로는 F-35와 같은 수준의 침투 공격 수단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F-35와 KF-X의 스텔스 성능 차이는 차지하고라도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개를 탑재하고 차단 공격 등의 임무를 할 때 F-35는 RCS 변화가 없는 반면 KF-X는 RCS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GBU-24, GBU-31과 같은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은 수용할 수 없는 KF-X의 내부 무장창 한계 때문이다. GBU-31 2개를 탑재하고 공대지 침투 공격을 할 때 F-35는 스텔스 전투기로서 장거리 고고도 공대지 침투가 가능한 핵심 소요 항공기이다. 그러나 KF-X 전투기에는 동종 탄약을 탑재하려면 날개 외부에 탑재를 해야 하고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하게 되면 RCS가 증가하기 때문에 탐지를 피하기 위한 비행을 만들어서 임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비행은 항공기의 임무행동 반경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며 외부 무장으로 인한 항력 증가까지 감안하면 KF-X 전투기는 적대 방공 체계가 건재한 D-31까지는 침투 공격이 가능한 F-35보다 훨씬 얕고 생존성이 F-35보다 취약하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N/ASQ-239 장비로 탐지한 적대 레이더들이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구역과 안전하게 작전 가능한 구역을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산출하여 레이더를 통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반면 인터페이스와 센서 융합 측면에서 4, 5세대 전투기들과 큰 차이가 없는 KF-X는 통합전자전체계와 연동되는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F-35와 KF-X의 침투 공격 능력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실 한국 공군에서 양자가 차지할 위치를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F-35는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계획서 9.6에 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F-15K 61대 도입 이후 2013년 결정한 FX 3차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깊은 중심 침투 공격이다. 반면 2001년 이후 한국 공군의 미래 전투기 세력 로드맵에서 KF-X 전투기는 KF-16 개량형 F-16PB와 마찬가지로 미디엄엔드 전투기로 기획되어 있다.